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어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네. 정부가 9월 3일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들인데요. 그 4주간 교육을 거치고 현장에 투입된다라고 합니다. 네. 양육 가정의 가사 돌봄 부담을 덜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시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제 오후 6시에 확인을 해보니 750가구 넘게 신청을 했다고 오, 합니다. 많이 신청했네요. 예. 예. 그런데 정작 가사 관리사의 가사 영역 설정이 모호한데요. 결국은 눈치껏 해야 한다는 건데 뭘 제일 눈치껏. 어려운 게 눈치껏인데. 예, 눈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예. 사람들이에요? 그 필리핀에서 직업훈련원 78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는 일정 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마약범죄 같은 그 신원 검증도 거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사 관리사를 신청한 가정은 주로 어떤 가정들입니까? 서울 시민 가운데 만 12세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고요. 예. 이용 시간은 하루 4시간, 6시간, 그리고 8시간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비용은 최저시급 9,860원, 그리고 4대 보험을 적용해서 시간당 13,700원 선이고요. 네.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가정은 한부모, 그리고 다자녀, 맞벌이, 임산부 가정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집계는 오늘 나오는데요. 어제 확인해본 바로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맞벌이가. 네, 이용 기간도 6개월이 가장 많았고 주당 이용 일수는 주 5회 희망을 하는 가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가사 영역 설정이 좀 모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육아 네. 돌봄이 주된 거 아닌가요? 육아 돌봄이 주입니다. 네. 뭐 아이 안전을 우선으로 한 돌봄인데 그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앱이 2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돌봄 위주 업무는 비슷하게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수유, 젖병 소독, 요리, 처방약처럼 먹는 것들과 관련된 것, 그리고 환복, 목욕, 기저귀 갈기, 등하원처럼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이 있고요. 네. 세탁, 청소, 그리고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뭐 환기를 시킨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는 가사 관리가 있습니다. 예. 모호한 건 그 외 업무입니다. 그 외라고 하는 게 어떤 건데요? 기재가 되어 있던 것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게 어른 식기 설거지, 그리고 어른의 옷 세탁이었습니다. 이건 육아 돌봄하고는 상관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 고용 시간이 6시간을 넘어갈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욕실 바닥 물 청소, 청소기 돌리기, 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같은 것들이 좀 추가가 그래. 됐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명시를 해놨냐 하면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예. 가정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다. 뭐 가사라던가 돌봄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정해서 갈 수가 없는 단계다. 예. 이게 가족 간에도 사실 잘 조정이 안 되는 게 가사 일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달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그러면?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된 거는 돌봄 대상 동거 가족 거주 공간의 청소, 그리고 세탁, 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돌봄인데요. 예. 이 밖에도 여지를 둔다는 점이 좀 모호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한국의 그런 눈치껏 하는 문화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 있죠. 조금은 우리 가정에서 실제 겪어봐야 좀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상에 명시적으로 다 표현 못하는 그런 사항들 그런 거는 조금 서비스 시작하고 그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조금 개인차가 또 있을 거고. 말 안 해도 어떻게 알아요? 연인 관계도 말 안 해서 사달이 나는 경우가 많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절차가 있었는데요. 서비스를 받고 싶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면 업체가 가사관리사한테 전달을 하는 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사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영역이 나눠져 있지가 않은데 뭐 가령 대걸레질은 되고 손걸레는 안 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손걸레는 안 되고 대걸레는 되는데 예. 그럼 해당 가구에 대걸레가 없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업체에 전화를 해서
저 지금부터 좀 손걸레 지시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경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마다 요청 사항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 가구 가운데 우리 아이는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해달라, 우리 아이는 놀이터에서 많이 놀아달라, 아니면 뭐 청소나 식사 위주로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현재 서울시에서 가사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분담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욕조에 10년 묵은 곰팡이 제거가 안 됐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외국인 가사 관리사한테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보장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요. 예. 만약 벌어진다고 해도 이 시범사업 모니터링에 반영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 서비스 지부장의 이야기를 좀 예. 들어봤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담하고 이런 데 되게 익숙하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왜 이것도 안 해주나라고 하고 조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관리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다가 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봐요. 나는 돈을 벌러 온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잘 보이면 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 되게 강하실 거예요. 네. 네, 이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사실 당장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또 추가로 들여온다고 밝힌 상태거든요. 예, 예. 좀 우려가 되는 좀 상황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